저희가 영끌족들에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어요. 재작년에도 금리 떨어지는 거 더 떨어지기 힘들고 금리 올리는 추세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질 줄은 몰랐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영끌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 금리는 이거 집이라면은 영끌에서 한 3, 40년 살 거라면은 금리는 계속 오를 텐데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때쯤 되면 아비규환 날 테고, 그렇다면은 집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그만큼 떨어지고 이자는 이자들을 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 벌어질 거다 계속 경고했었죠.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했던 영끌족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영끌 30대들 신용대출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소리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GDP 대비 가계부채 100%가 넘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규제로 LTV 50% 이내 규제로 만들었으니까 금리 오르든 부채 문제 터지든 피해는 적다. 피해가 적기에는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많죠. 총량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뭐예요? 영끌하면서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죠. 차라리 LTV가 70%인 게 LTV 50%에 신용대출 20%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근데 자꾸 영끌 부추겨 놓고서 터지면은 문제 없대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LTV 제한 안 했나요? 그때 리먼 터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근데 지금은 PIR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품이 껴있고, 거기에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 감소해서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할 것이고 공급은 더 대량으로 내놨는데도 아무튼 문제 없다. 일단은 뭐 하나만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되는 증거들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끌 막차는 웃고 기다리자는 운다. 자꾸 지금도 막차 타라 빨리. 20, 30대는 주택값 오른다. 영끌 매수 나서나요? 못 나서요. 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작년에 다 나섰으니까. 9월, 10월까지 많이 했었죠. 금리 오르니까 재빨리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신용대출 막히기 전에 빨리 대출 받자. 이런 사람들 많았죠. 그다음에 문정부 이후 신용대출 1위. 늘어난 이유 뭐예요? 언제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금리 떨어지고 자꾸 이거 정부 탓으로 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금리 이만큼 내렸으면 누구든 대출 많이 받아요. 공무원 영끌. 자꾸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때요? 아니, 영끌 저렇게 많이 하고 저금리 계속 유지되고 공급 부족한다는데 거래가 절벽이에요. 왜? 여력이 없으니까. 영끌 할 사람들 이미 작년에 다 했다. 집값은 더 올랐죠? 그 다음에 대출 이자도 작년보다 더 올랐죠? 누가 들어와요? 살 사람들 작년에 샀는데, 아, 작년에 진짜 다 끌어서 할 걸 하고 딱 봤더니 이제는 영끌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나 항상 이런 건 물음표. 자, 그렇다면 영끌이 여태까지 왜 들어왔냐? 자, 봤을 때 어때요? 이번 정부에서 금리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떨어졌죠. 7월에. 왜 떨어졌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 언제부터 영끌 쭉쭉 들어왔어요? 이 이후부터. 6월부터 슬금슬금 뭐 절세 매물 이야기 하더니 여기서 금리까지 낮아져 버리니까 영끌이 터져버린 거죠. 또 낮췄어요. 그러니까 12, 16 쓰더라도 이건 어차피 고가 아파트 때려잡는 거니까 강남부터 잡히고 있었는데 3월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B컷 한번 내리고 0.5까지 내려버렸다. 그러니까 영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사고 싶어요. 30대인데 내가 270만원 버는데 월 300만원 갚아야 돼요. 근데 금리가 3분의 1 토막 났다. 100만원만 갚으면 돼요. 대출 다 끌어가지고 해볼만 하겠는데? 조금 더 이자 높은 데에서 한 150만원 갚으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영끌 수요들이 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6월에 역대 최대 거래량. 그러면서 금리 계속 재작년부터 떨어지니까 영끌이 들어온 거고, 사실은 9.13 이후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금리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만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 선동이 시작된 거죠. 요거 두 가지가 겹치면서 누가 낚였어요? 30대들. 50대 이상 이런 데가 돈이 훨씬 많은데, 40, 50대 이런 사람들이 돈이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여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금리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고용 적신호 들어왔죠. 일시휴직 89만 명이에요. 재작년에 영끌했다가 금리 좀 떨어져서 버틸만 한데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 경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영끌했는데. 작년에 매입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떨어졌다고 영끌했는데 돈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나랑 같이 맞벌이해서 필요한 내 반려자가 일시휴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때요? 실업률은 늘어나고 고용률은 떨어져요. 임금 상승률 사상 최저치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요.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말이 돌려면은 자꾸 화폐 가치 하락하면서 돈 찍어낸 거 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 이야기하는데, 화폐 가치 하락은 얼마나 유동성이 늘어났느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요? 부동산 중에서도 집, 아파트, 회사에서 사요?
물론 부동산 법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건 대부분 투기고, 아파트의 주체는 주로 누구예요? 가게. 그렇다면 가계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화폐 가치 하락의 핵심이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 게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화폐 가치 하락은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것을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유통하느냐. 그런데 화폐 가치 2만원 찍었어요. 그래서 1, 2 왔다 갔다 하면서 4만원 역할을 했죠. 근데 예전엔 만원만 찍었는데 1, 2, 3, 4 유통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하나, 둘, 셋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1, 2, 3, 4, 5, 6 곱하기 12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요거는 4만원 역할을 했지만 요건 만원만 찍어도 12만원 역할을 해요. 어느 쪽이 화폐 가치 하락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자꾸 화폐 가치 하락 운운하는 인간들 얘기해봐요. 통화승수, 화폐 유통속도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비 엄청나게 줄었죠. 자영업자들 눈물, 왜 눈물 나요? 소비가 줄었으니까 내수시장이 경색됐어요. 막혔다. 돈 다 어디로 가요? 유동성 장세라는 말에 넘어가서 주식 부동산으로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거 다 뭘로 가고 있어요? 빚으로. 근데 금리 올라가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돈은 어차피 안 돌고 있었어요. 유동성 장세는 무슨 얼어 죽을 유동성 장세냐.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을 푸는 건데. 시중금리 상승하고 있죠. 자,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2월 15일에 코픽스 금리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담대 금리 떨어진다. 계속 금리 떨어진다고 유도하고 있죠. 1월 은행 예금 대출금리 하락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기업 대출이 하락했고 가계 대출은 올랐다. 그런데 대출 하락하고 있으니까 영끌하세요, 비투하세요 라고 심리 만들어내려고. 누가 여기 들어가서 기사 다 봐요. 대부분 다 헤드라인만 보고 빠지지. 특히 20, 30대들 바쁜 현대인들인데 기사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헤드라인만 쭉 보고 지나가면 아, 금리 하락했구나, 돈 빌려서 지금 영끌하고 비투해야 되겠네, 영끌하고 비투하는 사람들 늘어나겠네, 돈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다못해 비투 안 하는 사람이라도 오르겠네, 비투해야 되겠다, 다 속는 거예요.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담대 금리 어때요? 주담대 금리 지금 올해도 올랐어요. 이번 달도 올랐어요. 떨어진다. 코픽스 금리 떨어진다. 근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자, 보면 어때요? 지금도 신용 대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M2 통화량 증가량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가계 신용 비중. 신용 비중은 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데 M2 통화량은 저만큼 안 나오고 있죠. 이때는 아예 넘어서기도 했고. 유동성이요? 뭘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빚! 근데 유동성 축소 들어가기 시작했죠. 왜? 은행권에서 바젤3 맞추기 위해서 기업 대출을 57%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50% 초반 수준이다. 이것도 작년에 엄청나게 늘려놔서 겨우 맞춰놓은 건데, 그렇다면 가계대출 억제는 더 심해지죠. 기업대출은 더 풀어줄 테고. 가계대출 계속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가계신용인데 이거 그래도 빌려요. 고금리로 이런데 피해서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작이 나는 거지. 아직도 유동성 장세 같아요? 아직도 자산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흘러들어올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M2 통화량 저것 중에서 대부분은 현금화하고 있다는 게 많다는 거고, 특히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났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나,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시중 부동자금이 왜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죠. 현금화해서 투자 안 하고 있다. 어디서 돈 빼서? 급격히 늘었어요. 부동산에서 급격히 빠졌다는 거죠. 그때 영끌 수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게 왜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고 시중 부동자금으로 계속 남아서 늘어나느냐. 현금화하고 다시 부동산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이 같이 늘었죠. 영끌족들이 집 사서 빚 내는 동안 그들은 팔아서 현금화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러면서도 맨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야 된다, 언론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동안에 은행들은 대출 많이 빌려줘서 금리는 떨어졌어도 이자는 많이 받는 거고 현금화 하는 거고, 그 충격들을 그들이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영끌족들이 충격 받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유도해서. 자, 1700조 돌파했어요. LTV 50%가 타격 없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워요. 그딴 식으로 분석할 거면은 어디 가서 분석한다는 얘기 말하지 말아요. 생활비 부족, 면책 사유, 생활비 모자라 빚낸다, 살아남기 버거운 청춘, 청춘부터 5060까지 지금도 아직도 가계대출이 영끌 비투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빚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생활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생활자금이지. 거기다 3월부터 DSR 규제 들어가죠. DSR 규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리금으로 갚고 개인별로 40% 된다. 1금융에서는 이제 더 못 빌린다.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영끌에서 겨우겨우 갚고 있다가 급하면 좀 더 빌려야지. 마통에서 빼야지. 1금융에서 좀 더 빌려야지. 나는 이자만 갚고 있으니까. 이게 원리금 취급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돈 못 빌린다. 2금융, 3금융 가봐요. 고가로 빌리면 무너지는 거는 더 빨라지는 거고. 결론, 2030들 이렇게 집을 쥐고 있는 동안에 투기꾼들은
돈 세면서 빠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일자리 감소 뿐만이 아니라 실업률 증가죠. 일하던 사람들까지 잘리고 있다. 여기다가 이자 상승, 거래 절벽, 이 상황에서 규제 강화까지 들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영끌을 막기 위한 DSR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직도 가격이 더 오르고 좀만 더 버티면 빚을 볼 것 같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산 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뭐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완전 전환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이 영끌할 때냐, 혹은 작년에 저금리라고 영끌해야 했었냐, 재작년에 금리 떨어졌다고 영끌해야 했었냐. 그 전까지가 엄청난 거품이 끼었고 마지막에 금리로 인해서 거품을 한 번 더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 거품이 거치게 되면은 2017년 우스워요. 2016년, 2015년, 2014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 거품이 워낙 거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출산율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죠. 출산율에 영향 미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거의 안정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 환경 조성하기 힘들다는 거, 경력 단절이 된다든가 혹은 독박으로 육아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못하게 돼서 육아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 두 가지만 해결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잡히게 되면은, 예전에 일본도 그때 엄청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생산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 이후로 부동산 투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심리로 바뀌게 됐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것이냐는 답이 나와 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